자, 이번에 볼 작품은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저기 국무총리 후보자 이름은 뭐더라? 한성숙인가? 어? 저기 네이버 저 CEO까지 했던 여성 있잖아요. 한성숙인가? 뭐 이런 분이죠, 그죠? 한덕수 말고. 그분은 서울 구치소에 계세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분 턱. 네. 그래서 있어요. 자, 그래서 총리 후보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랬잖아요. 그 도도한 생활에서 한덕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니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앞뒀어, 내가. 그리고 언니의 문자 대화로 시작하는 영상을 통해서 작품의 주요 소재인 피아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며 작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건 지금 총리 후보자 얘기인데 한덕수 얘기만 하고 끝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아주 좋아하는 작가래요. 김혜란. 너 한 번만 더 그거 하면 진짜 맴매할 거야. 자, 그래서 이 작품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의 궁핍한 삶을 감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사실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렸죠. 젊은 세대야.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자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30년 전, 왜 이렇게 좋아하지? 30년 전쯤에는 대학 졸업하면 대부분 취업했어요. 97%를 했냐, 95% 했냐, 91% 했냐, 이거 갖고 싸웠어. 30년 전에. IMF 딱 터지고 나서는 10%, 15% 정도 제대로 되는데 취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게 한 자릿수 정도로 떨어졌어. 진짜 힘들어. 도대체 기업에서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와 뭐 그런 스펙을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전혀 쓸모도 없는 그런 스펙 엄청 요구하더라고. 그러니까 뽑기 싫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걸 또 통과하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원증 딱 걸고 다니면서 으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 100명 중에 10명이 안 됩니다. 10명은 무슨 소리야.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자, 궁핍함. 자, 이 작품은 피아노로 은유되는 주인공의 고단한 삶과 처지를 통해서 당대 청년들이 겪는 사회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작품을 통해 역사적 이념적 소재보다 개인의 일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한국 소설의 양상입니다. 역사, 이념 이제 필요 없어. 개인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작품에 형상화된 개인의 일상은 그런데 사회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참정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 단원의 제재로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사회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작품 개관 한번 보겠습니다. 단편 소설로서 감각적이면서도 현실적이에요. 2000년대 만두가게 그리고 서울의 반지하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내밀한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했고요. 자, 주제는 청년들의 고단한 생활이에요. 도도한 생활 이랬지만 고단하다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 공간과 사물에 주목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이나 사물. 요거에 주목해서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적 배경을 잘 드러냈습니다. 자, 개인의 일상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반드시 그 시대의 사회 문제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김혜란 작가의 특징은 항상 참신하면서도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개인적으로 선생님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는 아닙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발단. 엄마가 나에게 피아노를 사주고 나는 그 피아노가 놓인 만두가게에서 가끔 피아노를 칩니다. 자, 전개. 아빠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준 피아노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위기. 밖에서 비가 내려요. 그랬더니 반지하 방이니까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게 되죠. 자, 절정. 빗물을 퍼내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의 예전 애인이 술에 취해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자, 결말입니다.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 방 안에서 나는 이제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한 피아노를 쳐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제목은 굉장히 유쾌하고 톡톡 튀는,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인데 전체적 내용은 어떻죠? 아무래요. 네, 졸라 우울하죠. 네. 자, 그런 얘기는 뭐 기생충 같은 거예요. 자, 도도한 생활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단한 생활을 감각적으로 지금 형상화했다 하는데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나는 제목은 결국 기본적으로 역설적 표현이죠. 다음 페이지 가보면 도도한 생활이라고 했지만 현실 속 생활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제목을 샀습니다. 즉 도도한 생활은 한마디로 현실의 불안함과 어두움을 보여주는 장치로 지금 사용했다. 자,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웁니다. 엄마는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두집을 하는데 나에게 피아노를 사줬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피아노 학원 다니니까 피아노를 사준 거예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 어른들께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눈짓을 하고는 이렇게 밖으로 쓱 나갔다 오신. 오후에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와 후님 뭐 넌 좋겠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딱 집으로 영창 피아노, 까만색 피아노가 싹 들어왔습니다. 기분 너무 좋았어요. 자, 그 피아노가 살림집이자 가게로 쓰이는 공간. 우리 가족이 살던 삶의 터전은 살림집을 하면서 거기 가게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집이 뭐 형편이 좋지는 않은 것이죠. 자, 만두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 욕심이거나 강요하려 했던 것도 아니에요. 배움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약간 이제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서민이니까.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보통 피아노 학원 정도는 보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놀이공원 가고 엑스포 가고 어느 시기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풍문들 있지. 요만할 때는 좀 가르쳐야 돼. 피아노는 배워두는 게 좋아요, 원래. 그래서 10대 때, 10대 이전에, 10살 이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6, 7살 때쯤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감각을 깨워주고 어떤 머릿속에 질서 정연한 정리 같은 것도 생겨요. 음악이 하나의 질서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엑스포 가고 박물관 간 것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를 엑스포에도 보내고 놀이공원에도 함께 가준 엄마는 항상 나에게 고마운 존재였다. 뭐 그런 정도죠.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에 고개 끄덕였을, 김밥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피로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이따금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기도 했어요. 나는 막 그 회전목마에서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엄마는 엄마로서의 의무감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냥 의무적으로 뭘 해준 거야. 그러나 사실 엄마 자신은 매우 필요하고 힘겨웠다라는 겁니다.
자,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자, 요거죠. 참신하고 개성적인 혹은 감각적인 그런 표현이죠.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엄마를 따라 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은 라처럼 놀랐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그죠? 매우 참신하면서 감각적인 느낌의 통통 튀는 문장을 씁니다. 자,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원만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나는 핸델이 없는 핸델 방에서 음악을 했고 엄마는 베토벤같이 풀린 파마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만두를 열심히 빚는 거야, 엄마가. 이 엄마의 모습을 곱슬머리의 귀머거리인 베토벤에다가 비유한 거야. 감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 정도입니다. 이거 말고도 좋은 작품이 많은데 왜 이 작품을 굳이 넣는지 잘 모르겠네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선생님 맞죠? 아니야? 할아버지까지는 아니야? 자, 마침 동네 음악학원이 생겼고 엄마 만두가 막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야.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야. 엄마는 나한테 피아노를 사줬어요. 읍내에서부터 먼지길을 달려온, 먼지를 막 피우면서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어. 딸에게 뭔가 피아노를 사줬다 이거죠.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취미 생활을 위한 물건을 들여놓은 거야. 생필품인, 생활의 필수적인 필수 가전 제품이 아니라 취미 생활을 위한 피아노를 집에 넣은 것이 우리 집의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았다. 고급스러워 보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읍내에서부터 먼지길을 달려왔다. 이랬으니까 결국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 조금 지방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어. 원목 위에 양각된, 양각이 뭔지 알아요? 양각. 그러니까 음각은 뭐예요? 파낸 거죠. 양각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양각된 우아한 넝쿨 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린 레드 카펫입니다. 피아노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감각적이죠.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곡을 찌르는 그런 화법이 김혜란 작가의 작품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천재박 국어 교과서에 들어있었던 거 두근두근 내 인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조로증에 걸린 일찍 늙어버리는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작품. 자, 그래서 이 레드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던지.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빛깔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 때깔부터 달랐다. 자, 가재는 뭐죠? 가재 도구. 가구와 뭐 집기류 이런 것을 의미하죠.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니라 만두가게 안에 놓인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정집 거실에 딱 놓여야 멋있는데 만두가게 안에 피아노가 딱 들어있다. 자,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낮에는 방에 손님들이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다. 안방은 주방, 작은 방은 홀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자, 나는 오후 내내 가게에 붙어 피아노를 연주했다. 울림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멋을 부려 소녀의 기도,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혹시 뭔지 알아요? 쳐본 적은 있을까?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속칭 아들내미를 위한 발바닥 뭐 이런 작품인데 죄송해요. 우리 그런 시대였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요거
이렇게 딱 배워갖고 이제 익숙하게 제법 칠 수 있을 때쯤 되니까 내 옆에 있던 그 우리 반의 여자애가 나한테 가르쳐준 속칭이었어요. 너 이제 아들내미랑 발바닥 칠 줄 아네? 뭐 이랬어요. 아재, 아줌마. 자, 지금 너희들보다 더 큰 자녀를 둔 아주머니가 돼 계시겠죠. 자, 찜통에선 수증기가 푹푹 나고 홀에선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 만두를 씹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피아노 연주와 좀 어울리지는 않죠. 뭐 거기서 꼭 피아노 연주가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우아한 곡이 막 퍼지는데 막 늙으신 분들이 와서 막 노동에 지친 분들이 만두를 우적우적 씹고 있다.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자,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가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두 접시를 집어던지며 다 때려치우라 그래! 소리쳤을 그런 연주를 말이다. 이랬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 자기 유년 시절의 피아노 실력은 그저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은 연주가 끝난 뒤 박수 소리가 들려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홀에서 웬 백인 남자가 손뼉을 치며 원더풀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외국인과 나 사이에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어요. 부끄러웠지만 수줍게 한마디 했다. 땡큐. 자, 집안에선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분히 날렸고 건반을 짚은 손가락 아래론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다. 그러니까 만두를 직접 빚어서 파는 집이니까 늘 만두 반죽을 하기 위해서 만두피 반죽을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늘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 전체 밀가루가 늘 날아다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중략입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고3 겨울방학에 아버지가 빚보증을 섰다가 망했죠. 그래서 엄마는 피아노만은 팔지 않고 싶어요. 딸에게 준 가장 좋은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통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피아노만은 팔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아. 예. 자, 그래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피아노와 함께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반지하방. 오늘날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어떤 궁핍, 고난,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고통, 이런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 공간이죠. 그죠? 공간적 배경이 상징적이다. 이런 내용. 자, 우리는 트럭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다봤다. 그것은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끝까지 체면을 차리고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자, 몰락한 러시아 귀족. 비유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서술자의 처지가 반영된 표현이에요. 피아노는 그냥 피아노지. 근데 피아노가 약간은 고급스럽잖아. 그러니까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그랬습니다. 자, 외삼촌의 트럭은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목장갑을 딱 끼고 외삼촌이 피아노의 한쪽 끝을 언니와 내가 반대쪽을 딱 잡았어요. 자, 외삼촌이 신호를 보냈다. 이 사람 셋이서 옮길 수 있는 수준의 무게가 아닌데 피아노가. 자, 그래서 신호를 딱 보고 깊은 숨을 쉰 뒤에 피아노를 번쩍 들어 올렸다. 1980년대 산 피아노가 잠시 세기 말 도시의 하늘 위로 비상했다. 피아노가 들어 올려졌어요. 그 모습이 꽤 아름다워 하마터면 탄성을 지를 뻔했고 한 걸음씩 이동을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땀이 났습니다. 피아노 정말 무거워요. 전문적인 이삿짐 인부가 2명이 달라붙어도 이 정도로 힘들어해요. 근데 삼촌하고 여성 둘이가 이걸 옮겼다고? 자, 사람들이 우리를 흘깃거리고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켜달라는 듯 막 경적을 울려대는 등 매우 일상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죠. 자, 곧 건물 2층에서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체육복 차림으로, 그죠? 트레이닝복, 추리닝 차림으로 내려왔어요. 동글동글한 체구에 아침 체조를 빼먹지 않을 것 같이 생겼다. 무슨 소리일까? 꼰대 같단 말이야. 그죠? 좀 깐깐해 보인다.
50대 중반의 사내입니다. 집 앞에서 벌어진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연 실색이 뭘까요? 당황한 표정. 뭐야 이거? 이런 표정입니다. 아연한 표정으로 서 있다. 아연하다가 무슨 말이라고? 당황했다. 자, 피아노를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했다. 언니 역시 눈치껏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반지 하방에 피아노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 되게 특이한 사건이죠. 그죠? 선생님 같았으면 그냥 팔아버렸을 것 같아요. 자,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피아노가 천천히 머리를 디밀고 있습니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자,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우리의 삶이 세 뼘쯤. 피아노를 사서 들여왔을 때 문장 기억하나요? 한 뼘쯤 삶이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진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반지하 방으로 피아노를 끌고 들어가니까 세 뼘쯤 이만큼 민망해지는 기분이었다 했습니다. 부끄러움이죠. 왜? 반지하 방에 어울리지 않는 피아노. 자, 그래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피아노를 옮기면서 나는 소리. 그죠? 외삼촌이 피아노를 놓친 거예요. 우당탕탕 하면서 피아노가 계단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자, 언니와 내가 다급하게 피아노 다리를 딱 붙잡는다 한들 여성 둘이 다리를 붙잡는다고 서 있을 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윙 하는 공명감 사이로 악기 속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 무슨 뜻일까요? 불안한 나의 심리. 이것을 피아노 소리, 피아노를 옮기다가 일어난 그 사고 소리에 빗대어서 생동감을 높여주는 표현을 썼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생동감이 있죠. 피아노 넝쿨 무늬가 고장난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양각 무늬도 뭔가 깨졌죠. 손상을 입었다.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제야 나는 내가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엄마가 나한테 애써 마련해 준 건데 알고 봤더니 진짜 조각품도 아니에요. 본드로 딱 붙여놓은 거. 그래도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안에 해머라든지 이런 막 쇠가 다 들어가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피아노라면 전자 피아노 말고 일렉 피아노가 아니라면 무조건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쇠덩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각된 거라고 믿어왔는데 사실 본드로 붙였다. 아주 고가품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 견고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외삼촌의 안색을 살폈어요. 외삼촌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뒤 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나는 외삼촌의 부상이나 피아노의 상태가 걱정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쿵 소리가 내가 처음 도착한 도시에 울려 퍼지는 그 사실적이고 커다랗고 노골적인 소리에 얼굴이 붉어졌다 했습니다. 반지하방 피아노,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민망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감정은 뭐죠? 그래서 민망한 거예요. 민망함을 느끼고 있다. 부끄러움이죠. 부끄럽단 말이에요. 집주인은 어이없고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언니와 나와 피아노와 외삼촌과 다시 피아노를 번갈아 쳐다봤다. 쉼표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집주인은 지금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동생이 들어와요. 그래, 뭐 들어오겠지. 이게 아니라 피아노를 갖고 왔다? 반지 하방에 골치 아픈 거지. 왜? 거기서 피아노를 치는 게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죠? 갖고 오는데 또 한 번 놓쳐갖고 이런 이벤트도 벌어지고. 이러니까 집주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와, 우일이가 졸고 있어. 깊이 잠들었어요. 와, 미동도 없는 저 모습. 와, 야, 진짜 정말 기술 장난 아닌데? 야, 우일이 진짜. 예. 오, 기술적으로 지금, 와,
우리 지금 강의실 안에 저런 존재가 있었다니. 네, 역시 네,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자, 우일이 뭐 국어 잘하는데 뭐, 그지? 문학 잘하는데. 우리 요새 밤에 뭐 하길래?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네, 네, 그죠? 그래서 문학 같은 거, 뭐 까짓 거, 뭐. 자, 그렇게 됩니다. 주인 남자가 학생 불렀습니다. 언니를 딱 불렀어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갑니다. 출구 쪽. 네모난 햇살 아래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보이죠. 양해를 막 구하고 있겠죠? 언니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양해를 막 구했다. 우리는 결국 관리비를 더 내고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집주인을 돌려보냈어요. 그럼 뭐하러 피아노를 갖고 온 거야? 그죠? 그 자리에서 나는 바로 팔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돌아서며 한마디 했는데 치지도 않을 피아노를 왜 갖고 있냐. 나 같아도 물어. 아니 안 칠 거면 왜 갖고 왔어요? 내가 좀 가격 잘 쳐서 잘 받아줄게. 팔아. 이렇게 주선해 줄 것 같아. 이게 선생님 스타일. 문제 해결적 사고. 자, 근데 엄마의 여러 가지 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는 처음부터 저거 가져가라 그러면 엄마하고 대판 싸웠을 거야. 뭘 가져가냐. 그러고는 엄마가 만두를 빚고 있거나 밖에 나가셨을 때 몰래 내가 팔아먹었을 수도 있어. 자, 중략입니다. 휴학 중인 언니는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치기공과를 간 것이 후회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기공사, 그죠? 너무 철이 없어. 치기공사는 돈 많이 벌어요. 좋습니다. 네. 자, 영문과에 편입하고 싶다고 한다. 영문과가 취업이 더 안 될 텐데. 피부나 치아가 계급을 나눈다는 말을 들은 뒤 옛 애인이 만취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입술을 벌려서 이를 봤다는 거예요. 네, 와우. 네. 자, 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편입시험, 알바를 하고 편입시험 준비를. 나는 반지하에서 디귿자가 잘 안 먹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등록금을 모은다. 고단한 서울살이가 나오죠. 어느 날 나는 방의 습기 때문에 피아노가 망가졌을까 걱정하며 건반을 딱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집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피아노 치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와서 방에 빗물이 차오르고 빗물을 떠내던 나는 돈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니의 옛 애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요. 자,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나도 언니의 애인의 입을 이렇게 벌려본다든지. 예. 그래서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도 역시, 문학 교과서에 입을 벌리고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에서 조정석이 키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봤어? 이거, 예. 예. 그죠? 네. 그런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 우리 문학 교과서에 못 들어가죠. 자, 물은 정강이까지 올라와 있어. 아니, 뭐야, 물이 정강이까지. 그죠? 자, 그래서 책장 아래 칸의 책들은 빗물에 퉁퉁 불어가고 있어. 자, 언니의 꿈도 훼손됩니다. 그 중에는 언니가 아직 풀지 못한 영어 문제집도 있어요. 자, 풀지 못한 게 아니라 풀지 않은 건 아닐까? 앞으로도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진 않을까? 예. 그냥 개인적으로 이 학생에게는 치기공과를 엄청 나한테 와서 한 2시간만 딱 들으면 정신이 한 반쯤 빠진 채로 넋이 나간 채로 이렇게 우리 학원문을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 가까스로 사내를 옮겨 피아노 의자 위에 누였습니다. 왜? 자, 사내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몸통이 기역자로 꺾여 발목은 물에 잠긴 채예요. 재밌는 대목입니다. 한숨을 쉰 뒤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양볼이 불그스레 한 게 좀 모자라 보여요. 한참 사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언니가 말한 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사내의 이를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신속하게 잠깐만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나는 사내의 입술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딱 뻗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자세가 불편한지 돌아 누웠어요.
나는 다급히 손을 거두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아, 좀 더 빨리 벌려볼 걸.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새빵이 물에 잠겨가는데 무슨 짓인가? 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대로 두다간 못 쓰게 될 게 분명한데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아빠가 오토바이 쇼바를 잔뜩 올린 채 도로 위를 달리며 울고 있었던 것처럼, 격정적인 심정. 이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어떤 거죠? 가슴이 핥혀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왜? 왜 가슴이 핥혀지는 느낌이야?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피아노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어이구야. 자, 그래서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감각적인 문장이죠. 이게 전형적인 김혜란 작가 스타일의 문장입니다.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 아버지의 그 오토바이가 쫙 흙먼지를 만들면서 달려가고 만두 수천 개가 팍 날아가는 이런 거예요. 영상미가 막 느껴지는 이런 것이죠. 언니의 영어 교재, 컴퓨터와 활자 디귿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자, 우리의 여름은 즐길 수 있는 여름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여름방학은 계속해서 알바해서 돈 모아야 돼.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가 톡톡 터져버렸습니다. 자, 아주 감각적 표현이죠. 하늘 위에서 탁탁탁 다 터져버렸어. 무슨 뜻일까요? 어려움에서 회피하려고. 자, 나는 피아노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딱 들어왔어요. 건반 위에 가만히 손가락을 얹어봤습니다. 엄지는 도, 검지는 레, 미, 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가 긴 소리로 우는 느낌 들었습니다. 자,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줬어요. 도는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막 날아다녔습니다. 감각적 표현이죠. 레를 짚으니까 레.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역자로 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실적 문제에서 드디어 벗어났어. 치지 말라 했는데 피아노를 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하나 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습니다. 음표들이 눅눅했다. 이런 것도 매우 감각적인 표현이죠. 비가 들어찬 방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눅눅한 상태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에 잠긴 페달에 뭉텅뭉텅 공기방울이 막 새어나.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사라졌다. 미미솔 도라솔. 사내의 몸에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왜냐? 방 안에 지금 빗물이 막 들어차면서 김이 막 피어났어. 빗줄기가 거세졌다 잦아지기를 반복하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비를 검은색이라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운 하늘에서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 혹은 반지하에 넘쳐 들어왔기 때문에 막 구정물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나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회피해버린 거죠. 이 피아노는 이제 못 쓰게 됩니다. 싼 값에 팔리기도 어려워요. 아마 폐기물 처리돼야 될 거예요. 피아노를 치고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그는 어떤 꿈을 꾸는지 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내는 마치 청자처럼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자, 이 지문은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렇죠? 거의 읽을 필요도 없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 가볼게요. 그 뒤에 학습활동 2번입니다.
왜 도도한 생활이라고 했는지가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남루하고 불안한 세상을 제대로 건너기 위해서 이들은 저마다의 보루입니다. 보루가 무슨 말이죠? 보루. 담배 한 보루만 주세요. 이걸까요? 보루. 보물 창고를 의미하죠. 그죠? 자, 보루를 만들어 간직하고 있다. 자존심, 환상, 위안거리. 시골에서 만두가게 하는 도도한 생활의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해요. 결핍을 채우려고 피아노를 사준 겁니다. 자, 거실이 없기 때문에 만두가게 안에 있는 작은 방에 피아노가 놓였는데 우리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해요. 자, 체른이란 말은 이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아서 체른이 꽤 유명한 음악가예요. 그러나 베토벤처럼 남을 만한 음악가였는데 오늘날까지 뭐 우리에게는 체른이 100번, 30번, 40번, 50번 이런 걸로만 남아있죠. 자, 돼지비계나 단무지란 말과는 다른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즉 피아노는 엄마에게도 딸인 나에게도 뭐죠? 자부심이다. 자, 그래서 저마다의 보루가 되었다. 그래서 집이 망해도 엄마는 피아노를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들이 사는 서울 반지 하방에 옮겨 놓는 결정을 하게 된 것. 어느 날 문득 나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 세상 사람들은 가끔 아무도 모르게 도 하고 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자부심 혹은 도도한 태도가 남루한 삶을 버티게 한다. 됐죠? 마치 대통령 아들처럼 대가리 쳐들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자, 그래야만 남루한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자, 폭우가 내리는 밤, 빗물이 차오르는 반지하방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이 여자는 뭘 선택했죠? 도도함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차피 자기가 지금 처리할 수 없는 완전히 다 망가진 현실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이 주인공이 선택한 것은 피아노 연주였다. 이 남루함을 버티게 한다. 자, 그래서 도도한 생활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남루함을 버티기 위해 내가 선택한 도도함. 세련된 거 딱 선택함. 또 하나는 도도하다. 이게 아까 도가 무슨 소리죠? 도, 가장 낮은 소리죠.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핍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역설법입니다. 도도한 생활, 막 힘겨움을 견뎌야 하는 생활을 도도하고 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도함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젊은이들이 그 안에 역설적 의미로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바가지로 물 퍼내도 물이 도로 차올라 피아노마저 물에 잠기고 언니의 예전 애인이 술에 취해 찾아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죠? 한 거입니다. 새방에서 피아노를 치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깨트려 버렸어요. 자,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피아노를 치는 마지막 장면은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긋고 가는 기분이 들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죠?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 자기를 지킨다. 도도함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창백한 청춘들의 도도한 이야기, 김애란의 소설들이라고 하는 한혜경 선생의 비평문에서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피아노가 지니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대상이죠. 그러면 왜 도도함일까? 현실의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서 도도한 생활. 그죠? 현실 속 생활과 거리가 멀죠. 도도하다는 것은 아주 고고하고 그 다음에 자부심이 높은 그런 태도. 이것을 도도합니다. 콧대가 아주 높고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삶 속에서 도도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목 자체가 이미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도도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세요.
1990년대 이후의 소설은 개인의 일상 중심으로 소재나 공간 같은 것도 역사나 이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상 속으로 문학이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 이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현대 사회에도 이게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이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나 이념과는 거리가 먼 개인적인 일상 안에서 뭔가를 담아놓기 위한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범위를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범위가 마무리됐습니다.